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의 이슈는 올 초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무주택자들이 불안을 좀 느끼고요. 분양가가 지금 4월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7% 정도 올랐고 서울은 지금 평당 분양가가 지금 3,884만 원, 거의 3,900만 원이에요. 이 분양가 때문에 일부 아마 MZ세대들이 좀 매수로 좀 가담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요즘 부동산 분위기부터 또 시장 전망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에 이제 나오신 네. 이후로 네. 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네, 또 부동산 맞습니다. 시장에 또 약간 좀 변화가 또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약간 예. 분위기도 좀 약간 좀 달라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연초에 한번 나오셨는데 네, 연초랑 지금 어떤 전망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분위기 뭐 달라진 게 뭐라고 보세요? 전망은 달라진 건 없고요. 저는 올해 시장 전망을 보합시 정도로 봤고요. 상저하고로 봤었고 또 박스권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 불황 요 정도로 봤거든요. 네. 근데 뭐 전체적인 털 측면에서는 뭐 그거는 유지를 한다고 보고요. 다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월 기준으로 4천 건을 지금 넘어서죠. 물론 뭐 역대 평균이 한 6천 건이 넘으니까 그에 비해서는 미달하지만 지금은 옛날 시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4천 건이면 거래가 제법 뭐 많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실거래가 반등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각보다 좀 빨리 일어난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또 PF 부실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여러 괴담이 빠져 있는 동안 지금 아파트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좀 없어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약을 드리면은 서울 수도권은 제 생각에는 2차 반등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은 조정장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이 기준은 부동산 평론가나 아니면 학자나 이들의 시각이 아니라 실소유자 시각.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합세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 평균이 보합이더라도 네. 어디는 또 오르고 어디는 네. 또 막 내려가고 이런 거가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서울 수도권은 조금 상승세가 보이고 지방이 조금 좀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수치상으로는 약간 뭐 네. 보합 정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통계가 있어요. 네. 통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 통계를 쓸 거냐, 네. 이제 국가 공식 통계잖아요. 그걸 쓸 거냐 아니면은 실거래가 특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쓸 거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4월까지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말보다 한 0.7% 정도 떨어졌어요. 물론 전세가는 당연히 올랐다는 걸 아실 거고. 그런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3월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는 0.4% 올랐어요. 수도권은 0.8%, 네. 서울은 지금 올 들어 3월까지 벌써 1.1%가 올랐습니다. 네. 지방은 상승률 제로예요. 그래서 어느 걸 가지고 볼 거냐에 따라서 그러면 표본 통계로 본다면 어때요?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죠. 있는 과정이죠. 네. 그거보다 저는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봐야 우리한테 훨씬 더 맞거든요. 이게 집 살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이 장바구니 물가 비슷한 건데 이게 더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 지수는 상승인데 뭐 전체적인 또 통계 포변 통계로는 좀 내려간다면 네. 어쨌든 괴리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괴리감이. 차이는 뭐 어디서 오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샘플 조사 통계가 이제 표본 조사 네. 통계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 실거래가가 2006년도부터 지금 집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된 거 전부 다 모은 거죠. 네. 그게 더 정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케이센 신뢰지수 같은 것도 다 실거래가잖아요. 실거래가가 좀 더 집을 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이게 일종의 이제 장바닥 지수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바닥 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사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가가 뭐 5% 상승했다 뭐 이렇게 네. 말해봐야 네. 사실 내가 마트 가가지고 살 때 10% 올랐으면 이게 중요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담론에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 박사학위 너무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셔야 된다니까. 네. 그 통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통계가 있는데 네. 내가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는 어떤 지표를 뭐로 쓸 거냐 할 때 실거래가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실거래가 중에서 지금 오늘이 5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4월 잠정 지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으로 보면은 그냥 뭐 약보합 정도 보면 되는데 네. 경기나 아니면 인천, 서울은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4월 잠정 지수 그게 언제쯤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6월 가야 되잖아요. 네. 6월 15일 정도 나올 건데 어쨌든 그때까지 방향을 좀 틀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잠정 지수도 좀 못 믿겠어. 왜냐하면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 지수가 마이너스 2%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플러스 2%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불안하긴 한데 아마 3월 중순 거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상승 거래가 좀 많아서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렸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장의 풍향계니까 이걸 좀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서울은 지금 4월 실거래가 잠정 지수가 0.38 정도가 되고요. 네. 수도권은 0.18%. 지방은 오히려 4월에 잠정 지수가 마이너스 0.29예요. 네. 통틀어서 보면은 옛날에는 주택 시장이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랬죠. 뭐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이렇게 서울 지방 뭐 다 같이 가고 막 이랬는데 서울 오르면은 네. 뭐 지방 오르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는 양상이었는데 지금은요 시장이 너무 양극화되는 것 같고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걸 이제 지역 분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작년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은 1월부터 올랐거든요. 네. 수도권은 2월부터 올랐죠. 물론 전국도 물론 2월부터 올랐죠. 그게 고점은 같아요. 9월까지 9월까지 올랐죠. 올랐다가. 9월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떨어진 거죠. 그건 아마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이 9월 말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10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국채 기준으로 갑자기 10년물이 5% 갔잖아요. 네. 아마 그런 어떤 금리 쇼크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3개월 떨어지고 나서 실거래가는 1월부터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 게 약간 주춤했었던 거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선형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로켓포 쏘듯이 쭉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항상 그렇게 올라가다가 부침이 있으니까.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양상인데 지금 실거래가만 본다면은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저점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회복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울퉁불퉁하게 회복하는 거지 곧바로 회복하는 거는 없는 건데 문제는 지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실거래가가 어떻게 보면은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매입가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극이지만 집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특히 이제 집을 살려는 대기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비극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이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갔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리 없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2021년 10월에 이제 실거래가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서울 아파트가 22%, 네. 경기 인천은 23% 빠지고 전국은 17%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울은 지난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3월까지 얼마 정도 올랐냐면은 지금 11%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 폭락이 오고 절반 정도가 이제 회복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더블딥, 데드캣 바운스, 연끌 거지였죠. 그러니까 시장은요, 특히 시세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들 그 네. 최악이다라고 할 때가 어찌 보면 저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면은 작년에 괴담에 빠져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현명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집을 언제 살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작년에 왜 집을 안 샀어라고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새로 이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고민일 텐데 또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지금이라도 막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충분히
출렁출렁 거릴 수 있고요. 지금은 타이밍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 타이밍 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쪽에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가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타이밍은 물론 그게 큰 파도가 칠 때는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에서 막 금매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전국 기준으로 보면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지금 떨어져 있어요. 회복을 네. 못하고 있고요. 서울은 지금 한 16% 정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수도권은 지금 18% 정도, 지방은 한 11% 정도 회복을 못했어요. 지방이 회복을 어떻게 보면 더 했죠. 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방의 특징은 이 유동성이나 통화량 혹은 금리 영향을 덜 받습니다. 가령 집값이 3억인데 뭐 이렇게 대출을 많이 내요. 영향을 덜 받고 오히려 논문을 보면은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약간 금리 수준 여기에 좀 민감하고 대출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많이 안 내니까. 네. 근데 서울 수도권은 대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지는 네.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대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죠. 고점 대비. 서울은 제 생각에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요새 재건축 같은 게 많이 빠졌거든요. 외곽이나 이런 데는 회복이 많이 안 된 데 있으니까 고점 대비 30%. 좀 인기 지역은 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수도권도 아마 제 생각에는 25에서 한 30% 정도. 지방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 그렇게 매입가를 낮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타이밍만 재지 말고 좋은 매물을 발굴하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분위기가 아까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하면 이런 변주국으로부터 내가 균형을 취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볼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고금리하고 가계대출하고 수요 부족 이런 거였잖아요. 저는 조금 핀트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 이제부터는요. 예, 공급 절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또 지금 집을 사기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지금 서울의 매물량이 뭐 사상 최대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리고 이제 뭐 미분양도 뭐 최근에 뭐 추정치가 뭐 통계보다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다 보니까 또 괜히 지금 들어갔다가 또 약간 좀 꼭지에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셔서 또 약간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을 때 중기 정도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그 위험한 거예요. 거래 상투 네.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서울 보면은 작년 8월에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점은 9월이었죠. 8월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고점이었어요. 그때가 거래 상투예요. 네. MZ 세대들이 많이 샀죠. 작년 7, 8월에. 그 상투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 변수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은 세상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 매물 건수 얘기를 많이 하죠. 서울의 매물 건수가 지금 8만 3천 건이에요.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10% 정도 늘어났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저점이 언제였어요? 2022년 12월이었죠. 그때에 비하면은 더 늘어났고 작년이 아마 고점 때까지 64% 늘어났고 작년 상반기 동안에 아마 30%가 늘어났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 기준으로 작년 9월 말까지 64% 정도 늘어났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9월까지 13% 올랐다면 실거래가로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늘었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냐 이게 그거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될 수도 된다는 있죠. 거죠. 그거는 집주인들이 이거를 시세보다 낮게 내놓느냐 높게 내놓느냐에 또 다를 수 있어요. 시세보다 높게 내놔버리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매물이 많아도 가격은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고 그래서 뭐 중위 소득 있는 분들이 뭐 살 수 있는 주택이 지금 서울은 뭐 6채밖에 안 된다. 옛날에 많을 때는 뭐 20채 뭐 이상 됐는데 지금 뭐 안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네. 그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다 같이 보셔야 된다. 미분양은 서울에 많지 않고요. 지금 네. 미분양이 뭐 과거처럼 뭐 16만 가구 그렇게 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아직 그렇게는 뭐 갑자기 늘어나는 수준은 아닌데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CSI라고 그래서 네.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4월, 5월이 다 100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매수 쪽으로 좀 희망하는 집값이 사람들.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일이라는 것은 네. 물론 이게 뭐 세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의 이슈는 올 초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약간 지금 무주택자들이 불안을 좀 느끼고요. 분양가가요 너무 올랐어요. 분양가가 지금 4월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7% 정도 올랐고 서울은 지금 평당 분양가가 지금 3,884만 원, 거의 3,900만 원이에요. 이 분양가 이거 때문에 일부 아마 MZ 세대들이 좀 매수로 좀 가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기다렸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이럴 거면은 못 사겠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당첨자들이 오히려 40대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여러 지표들 중에서 어느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근데 좀 약간 그나마 꿈틀대는 수준의 어떤 그런 시장으로 볼 거냐 회복 초입 정도로 볼 거냐 하는 그거는 저는 보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는 제 시각을 강요할 생각도 없고요. 그거는 아마 선택하시는 건 한데 근데 우리가 너무 비관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사람이 이런 비극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공포 이런 데 지나치게 민감해요. 그래서 세네카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항상 공포의 양은 위험의 양보다 많다. 부풀려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집을 사든지 안 사든지 그거는 본인의 자유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집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인데 집을 꼭 사시려고 생각하면은 너무 담론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리품 팔아서 매입가를 낮출 때 좀 더 실천적 사유를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책상에 앉아서 담론을 펼치지 말고 네. 좀 더 실천적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위험보다 공포가 더 크다라고 네, 했던 게 네. 약간 또 최근에 또 4월 위기설 같은 게 좀 있었었는데 어찌됐든 그게 또 이제 좀 지나가는 또 모양새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직 안 터진 거지 조만간 터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PF 뭐 다음 달부터 구조조정 한다는데 어떻게 좀 잘 막아질 거라고 생각 드시나요? 이게 조마조마하죠. 어떻게 보면은 230조를 어떻게 이제 연착륙 시킬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픔은 있지만 견뎌낼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네. 가능성 있는 곳과 가능성 없는 곳을 확실히 구분해서 이 말하자면 투트랙으로 가서 안 되는 건 빨리 경매로 넘기고 되는 곳은 결국은 이제 돈을 지원해서 그 사업장을 뭐 살린다 그러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상반기 위기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가지고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건 아마 위험 요소로는 올 연말까지 아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건설 그 경기 평론가가 되기보다 우리는 관심이 뭐냐면은 내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네. 내가 제대로 그러면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뭐 내가 사는 집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과거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 네. 당시에 16개의 저축은행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지금보다 PF 부실 규모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거는 인정할게요. 근데 우리가 2011년에 주로 부산저축은행을 떠올리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네. 진앙지였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럼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때에 2011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이 6.5% 올랐어요. 실거래가로. 네. 부산은 16.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달라요. 자꾸 우리가 단순 도식에 빠지고 말하자면 아메바적 사고에 빠지는데 저는 너무 이게 시장을 바라볼 때 깊게 안 들어가고 먼저 결론을 내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인상 비평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 가지고 대충 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은 짓는 거니까. 봐요. 이게 짓담한 거는 부실이 터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누구예요? 그거는 뭐 이제 시행사. 건설사나 건설사. 시행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잖아.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한테 소유권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 주체가 달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서로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연결하려면은 이 브릿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동작구하고 용산구 사이야.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금리가 다시 급등해야지.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대기업들이 무너져야 돼요. 네.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뭐 GS 건설 같은 데서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한 20만 채를 갖고 있어. 아이씨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시장에다가 이걸 갖다 몇만 채씩 내놓는 거야. 급급매로.
급매로. 그러면 시장이 폭락이 오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소유권 주체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은 본질적으로 겉으로 보면 뭐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건설 부동산 경기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공포를 어떻게 보면은 양산하고 조금은 유통시킨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니잖아요. 네. 4월 이기술도 마찬가지죠. 그 4월 이기술 없었잖아요. 아니 총선 후 이기술도 많았죠. 네. 총선 끝나면은 드디어 이제 뭐 건설사들도 뭐 이제 넘어갈 거다. 물론 이게 잠재 있죠. 잠재 있긴 하지만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어떤 공포에 너무 이게 의식적으로 무게 비중을 둬버리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포 어떻게 보면 세일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말려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쪽에 쉽게 경도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장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게 맞지만 뭐 그 중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거래가 지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네, 맞아요. 실거래가 지수는 지금 보면은 2, 3, 4월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지향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네. 제발 부동산을 보실 때 논문 쓰듯이 보시면 안 돼. 평론 가지고로 보지 그렇죠. 마시고 담론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집을 사야 된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나라가 끝장나는데 무슨 아파트 사냐고. 네. 그런 얘기에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나중 얘기야. 그건 20년 뒤 얘기고 네. 지금 당장의 문제를 갖고 그런 부분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면은 그런 그 정념의 노예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빠지시면 안 돼요. 너무. 사실 뭐 우리 애가 뭐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네, 들어가는데 네. 집 사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미래 전망 이런 걸 떠나서 우선 당장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가야 그렇죠. 되니까 네. 이런 것들 이제 뭔가 좀 현실의 얘기를 좀 더 하시는 게 맞죠 사실. 그렇게 어찌 하시는 보면. 게 낫죠. 예. 네. 그럼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어찌됐든 또 현실에 아주 직시해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전세가 막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전세 이제 전세 상승세가 또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세 시장은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상승세라기보다는 회복세라고 보시면 회복세. 돼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여전히 전세값이 낮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히려 지금 전세 난을 걱정할 게 아니라 통계로만 본다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전세난을 걱정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꾸 전달이 되고 무주택자분들이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는 보면은 실거래가를 좀 저는 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재계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정확한 수치를 반영이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표본 통계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서울은 작년 5월부터 전국은 아마 7월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세 매물 건수도 좀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수를 보더라도 기준치를 다 넘은 어떤 그런 상황이다. 뭐 그거는 여러분께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이맘때 한 15% 정도 났습니다. 2년 전 대비해서. 예. 거의 뭐 이거는 서울이나 전국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2년에 그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매매 전세 모두 동반 폭락이 왔어요. 그런데 매매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좀 회복을 많이 했어요.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표본 통계는 떨어졌는데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작년 통계를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부 회복하는 양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아파트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만. 다세대 다가구는 오히려 빠지는 데도 많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만 유독 전세 가격이 좀 오르는 뭐 그런 양상이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원인은 일단은 입주 물량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작년에 얼마 정도였냐면 36만, 올해 33만, 내년에 24만, 내후년에 지금 한 13만 정도 보거든요. 전국이. 네, 부동산 1, 2사 기준으로. 근데 전세는 입주 물량이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겠죠. 매매보다는 네. 투기적 수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또 낮아지면은 전세 수요가 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요새 전세 구할 때 거의 대출 내니까 또 변동금리잖아요. 금리는 낮아지면은 전세 시장이 좀 더 불안해질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쏠림 현상이 네. 이제 두드러진다는 거죠. 이건 세입자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다가구나 뭐 빌라 이런 데 가니까 도대체 이게 깜깜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시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시세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리고 네. 특히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나이 전에 누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그러면은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결국은 아파트는 그나마 어때요? 가늠이 되잖아요. 네. 시세가 있으니까 요 정도 들어가면 내가 설사 이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낙찰 받거나 아니면 보전금을 내가 받아 나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되는데 이 지금 비아파트 쪽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예 MZ 세대들이 다 아파트로 다 올라오고 그래요. 가뜩이나 이 세대들이 아파트 키즈들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좀 그 전세 시장에 어떤 불안 요인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특히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임대차 3법이 있잖아요. 네. 그게 2020년 우리가 7월 말 8월 7월 말이 시행이 네.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통 2년마다 돌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4년마다 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통 매물이 줍니다. 음. 그러면 네. 어때요? 매물이 조금만 줄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잠겨 있는 매물이 많아 버리니까. 가령 우리가 보면은 냇가에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흘러야 이게 어떻게 생태계 파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가물었다가 이러면은 풀들이 잘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스톡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량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로우 개념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약간 유랑 개념인데 유랑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보니까 그 재계약 그 비중이 뭐 작년에는 잘해봐야 뭐 20%대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30% 4월에는 뭐 36%까지 되는 거예요. 이 장기 물량이 결국 뭐냐면은 수급 불안을 좀 일으키는. 뭐 세입자 입장에서 어때요? 당연히 전세값이 오르니까 네. 5% 올려주고 스테이하는 게 낫죠. 근데 네. 결국 그 뭐냐면 그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아마 시장의 어떤 그런 변동성 이 부분들이 좀 커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 그 전세 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이제 좀 살기 좋다는 동네 뭐 대단지 뭐 이런 네. 데들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2를 막 쓰는 분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 매물이 이제 막 급감하고 그렇죠. 맞아요. 2000세대인데 우리 전세 몇 개 없다 뭐 이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또 뻔히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막 가격을 좀 올려주면서 막 들어가고 일부 네.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예 매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지금 2+2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지금 고금리도 있고 네. 가계대출 이런 규제도 있고 또 소득도 있고 뭐 GDP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는 5월 들어서 달라지는 게 좀 부각되는 변수가 전세 가격 상승하고 공급 가격 인플레이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전세가 이제 좀 상승하면서 매매랑 이제 붙기 시작하면 또 밀어올리는 다시 거? 이제 또 우리 전세 끼고 집 살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계동 같은데 보면은 좀 알 수 있거든요. 네. 상계동이 요새 많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 들었죠. 노도강 쪽이 약하다. 보기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네. 나오죠. 물론 시장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저는 같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언젠간 다시 그게 아마 따로 오를 거예요. 좀 덜 오를 뿐이지. 근데 제가 생각에는 상계동은 약간 갭투자의 성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안 올라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갭 투자를 거기다 안 한다는 얘기야. 여의도에 근무하는 분들이 네. 상계동에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물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선호를 안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주 공간으로서 집을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마용성이라든지 요새 거래가 네. 많이 되는데 강서구 이런 데가 거래가 많이 되는 걸 보면 그렇다고 보고 물론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좀 끊어진 것도 그렇죠. 뭐 노원구 쪽의 약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결국은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거냐는 이 부분이죠. 저는 아직은 좀 약하다고 봐요. 이게 전세가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전국이 지금 KB시세로 보면은 4월에 66.9%, 6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은 53.2%예요. 뭐 서울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작년 4월에 이게 50.8% 정도였거든요. 그때 비해 좀 올랐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그 전후 때를 보면은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가 2016년 아마 9월이에요. 그때는
그때는 75%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얼마요? 53%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낮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밀어올리는 힘은 좀 약하다. 근데 전세가비를 좀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내년 이후에 갭 투자의 어떤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MZ 세대의 투자 패턴이 갭 투자거든요. 이건 이제 아파트를 마치 콘크리트 블록 사듯이 사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자. 그런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갭 있으니까. 투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기업형 이게 약간 투기죠. 기업형은 아니면 이제 그냥 단순 시차익 목적으로 사시는 갭 투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안 돼. 네. 그러면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서 일단 전세 일단 끼워놓고 샀다가 나중에 들어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선량한 갭 투자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 투기 수요라고 하긴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몰아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